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가올 영화 이터널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원작의 이터널스를 총정리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인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에서 이터널스라는 시리즈가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개요와 작중 이터널들의 설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만화의 전설 작가 잭 커비에 의해 이터널스 1호에서 처음 데뷔한 이터널스는 셀레스티얼들이 원시 인류를 통해 만들어낸 신과 같은 종족입니다. 이터널스에 대한 설정은 설정집에서만 나오거나 한 줄 대사로 언급되거나 부록으로 묘사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마블 코믹스의 여러 시리즈들이 이터널스로 다 통폐합되어서 설정이 중구난방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설정은 이터널스를 즐기는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봐야 할 것입니다. MCU는 현재로서는 10명만 지구의 이터널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원작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하지만 인류나 데비안츠의 수보다는 수가 월등하게 적은 종족으로 이터널스를 묘사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셀레스티얼에 의해 인류에서 파생된 괴물과 같은 종족 데비안츠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것이며, 그 외의 이유에서는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터널 주라스에 따르면 이터널스가 데비안츠를 멸종시키지 않고 인류를 이터널스처럼 진화시키지 않는 것에는 새 종족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마도 그 법칙은 나중에 제이슨 아론의 어벤져스 연재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터널스는 원래 마블 유니버스의 별개의 독립적이고 자체적으로 결말이 정해진 제커비의 오리지널 작품이 될 예정이었으나 자연스럽게 마블 유니버스로 편입되었습니다. 제커비는 DC 코믹스에서 뉴가즈를 연재했었는데요. 포스월드 역시 그 자체로 결말이 날 예정이었으나 연재가 중단되면서 마블 코믹스로 건너간 제커비는 SF와 신화를 만화적으로 콜라보한 작품을 마블에서 또다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터널스였습니다. 제커비는 작가 아서 C 클라크의 SF 소설 유년기의 끝에 영향을 받았는데, 유년기의 끝처럼 많은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작품은 바로 신들의 전차입니다. 원래 제커비는 이터널스를 셀레스티얼스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마블이 리턴 오브 가즈라고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폰트까지도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신들의 전차와 똑같이 해서 내려고 했죠. 마블 내 법무팀은 이라면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이터널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마치 제커비가 뉴가즈에서 하려던 이야기를 여기서 이어가는 것 같다면서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뉴가즈의 저주인지 제커비의 이터널스도 연재 도중에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떡밥들이 애매하게 남아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세월에 휩쓸려간 이터널스는 훗날 토르를 연재하던 작가 로이 토마스와 아티스트 마크 구른월드에 의해 재발굴되었습니다. 로이 마크 콤비는 토르를 연재하면서 이터널스사가 셀레스티얼 사가라는 멋진 스토리 아크를 집필해서 토르 이슈 300이라는 넘버링을 멋지게 장식했고, 신화와 구분되는 마블 유니버스만의 토르의 기원을 제시했으며 셀레스티얼과 이터널스에 대한 제커비 연재 당시 풀리지 않은 떡밥들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많은 작품에서 셀레스티얼과 이터널스에 대한 설정이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머지않아서 작가 짐 스탈린이 타노스를 통해서 데뷔시켰던 타이탄인들, 작가 스탠리가 마블보이란 캐릭터를 통해 데뷔시켰던 천왕성인들, 마블의 그리스 로마 신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만화들의 주인공들도 모두 이터널스와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프로필이나 설정을 정리하다 보면 서로 상충하거나 뜬금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후 작가 피터 길리스가 미니 시리즈로 이터널스를 연재했는데요. 그는 데비안츠의 크로와 이터널스의 테나의 사랑 이야기도 다루고,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힘을 차지하려는 데비안츠의 사제왕 가우르를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길가메시, 세르시가 어벤져스 멤버로 활약했으나 사실 이터널스는 마블 유니버스에서 이뉴먼즈보다 비중이 약했습니다. 샌드맨으로 유명한 작가 닐 게이먼이 이터널스의 세 번째 볼륨을 아티스트 존 로비타 주니어와 같이 2006년에 연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닐 게이먼은 평생 꼬맹이의 외모로 살아야 하는 이터널 스프라이트가 세컨드 호스트 당시 지구에 파묻혔던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힘을 발견했으며, 이를 이용해서 모든 이터널들의 기억을 잃게 만들고 그들을 인간으로 살게끔 만들었다는 설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닐 게이먼은 이터널스를 현대에 걸맞게 재해석했으며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깨어남을 묘사해서 마블 유니버스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2008년 이터널스의 네 번째 볼륨이 연재되었는데요. 찰리 크나우프, 다니엘 크나우프가 쓰고 다니엘 아쿠냐가
마크를 했는데요. 이터널스 간의 배신과 살인, 지구를 침공하는 호드의 도래에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격상을 그리면서 이터널스 시리즈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후 2018년 제이슨 아론의 어벤져스 연재에서 이터널스와 셀레스티얼이 모두 나왔는데요. 제이슨 아론의 연재는 이터널스의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40억 년 전 지구에 호드에 감염되어서 다크 셀레스티얼이 된 프로제니터가 추락을 했고, 프로제니터가 지구의 일부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설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셀레스티얼의 퍼스트 호스트가 이터널스를 만든 이유는 호드라는 셀레스티얼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인류를 배양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라고 밝혀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터널들은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을 하거나 다른 이터널들을 죽이는 몰살 엔딩을 맞이했는데요. 작가 키에론 길런이 현재 연재 중인 이터널즈의 5번째 볼륨에서 이터널들이 부활할 때마다 어느 한 인간이 죽는다는 설정이 나오면서 이터널스는 더욱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이터널들 개개인이 초인적인 힘과 체력, 비행, 공중부양, 초인적인 속력, 반사신경, 민첩성, 강화된 감각, 상대방의 정신이나 마음 읽기, 환영 만들기, 초인적인 내구력과 힐링 팩터, 불로불사, 상해에 대한 저항력, 독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눈이나 손에서 블라스트 발사 능력, 포스필드 만들기, 물질 조작 능력 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이터널들은 이 능력 중 특정 능력이 더 강화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영화는 이런 설정을 반영하면서도 좀 더 살렸는데요. 길가메시는 에너지로 된 엑소스켈레톤 아머, 즉 일종의 에너지 파워수트를 입고 싸운다는 설정입니다. 테나는 원작에서 무기를 잘 다뤘기 때문에 손에 쥘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무기를 원자 조종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에이젝은 원작에서 셀레스티얼과 대화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설정이 영화에서는 아예 초능력인 것으로 설정이 굳어졌습니다. 킹고는 블라스트를 손에서 투사체로 만들어서 발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카리는 원작처럼 아주 빠르게 달린다는 능력을 갖고 있고, 파스토스는 주변에 충분히 재료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에너지를 조작하거나 물질을 조작해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스프라이트는 아주 실제와 같은 환영을 만들 수 있고요. 드루이그는 정신 조종을 아주 잘한다는 설정입니다. 세르시는 무생물을 조정할 수 있고, 이카리스는 비행 능력과 눈에서 에너지 블라스트가 나가는 능력이 강하다는 설정입니다. 이터널즈의 약점이라면 셀레스티얼을 공격할 수 없도록 태생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얼을 공격하는 대상을 반드시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터널스의 독특한 정신병 마흐드 와이리, 이 정신병은 이터널들이 신과 같은 신체를 가졌지만 정신은 인간과 같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병입니다. 타노스가 걸린 데비안트 신드롬이라는 질병은 이터널즈의 돌연변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데비안트처럼 변하는 병입니다. 또한 이터널은 인류 혹은 데비안트와 서로 번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이터널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터널들 사이에선 부모, 자식과 친척, 즉 가족이 있지만 이 가족은 실제 혈연이라기보단 단순한 직함, 지위에 불과합니다. 이터널 간의 번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2021년에 나오는 설정이죠. 또한 현재 이터널스를 집필 중인 작가 키에론 길러는 이터널스 간 번식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내 설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노스와 에로스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알라스와 수이산이 퀀텀 밴드를 이용한 것이라는 설정입니다. 이터널들은 죽어도 계속 부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터널들은 대체로 불사인 것으로 묘사되지만 액티베이션 체인버 같은 부활 장치를 통해서 계속 부활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치 닥터우의 재생성처럼 액티베이션 체인버로 부활할 때 심심하면 성별을 바꾸는 문화가 있다는 설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이터널들도 사후세계가 있는데 술집 베스티뷸리라는 일종의 연옥, 림보가 있고 여기서 부활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예 이터널들의 천국, 라쿠나로 가게 됩니다. 프라임 이터널은 이터널즈의 리더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터널들이 합체하는 무기, 유니마인드를 소환할 수 있는 의식을 주체할 수 있는 이터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터널들이 셋 이상 모이기만 하면 유니마인드를 만들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프라임 이터널이 되려면 상속을 받거나 영원한 심판의 전당, 홀 오브 이터널 저지먼트에서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알려진 프라임 이터널은 지금까지 크로노스, 주라스, 테나, 이카리스가 있었습니다. 유니마인드는 크로노스의 실험으로 이터널들이 갖게 된 능력을
능력으로 이터널들의 의지와 의식을 한데 합친 합체물이며 주로 떠다니는 뇌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데요. 다른 종족의 이터널들과 유니마인드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설정입니다. 머신은 이터널들에게 복종하는 최첨단 AI로 이터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구와 연결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지구 그 자체로 여겨질 정도로 초월적인 AI입니다. 이터널들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머신은 어느 이터널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규범을 어길 때 기억을 지우고 다시 머신에 따르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 죄가 너무 심할 경우 익스클루전으로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100만 년 전 셀레스티얼의 퍼스트 호스트가 지구를 방문했을 때 셀레스티얼 네자르가 100명의 이터널스를 만들었습니다. 이터널스는 셀레스티얼로부터 세 가지 규칙과 필요시에 셀레스티얼을 호출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프라임 이터널은 크로노스였고 크로노스는 이 규칙에 따라 지구에 숨어서 티타노스라는 최초의 이터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개입 정책에 반대하며 지구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라노스와 그의 무리가 내전을 일으켰고 오세아누스의 지원으로 크로노스는 우라노스를 추방시키게 됩니다. 천왕성으로 추방된 우라노스 계파는 그곳에서 크리의 전초기지를 발견하고 그곳을 무단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지구로 돌아가서 복수를 하려 했는데요. 이 계파 중에는 아스트론을 중심으로 일부가 우라노스에 반대해서 천왕성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론 일행은 천왕성에서 우호적인 천왕성인들을 만나서 문명을 이룩합니다. 크리의 우주선을 타고 토성을 지나가던 우라노스 일행은 크리 우주선이 사용된 것에 천왕성으로 급히 달려온 크리 함대를 만나고 격추당합니다. 이터널의 능력으로 간신히 토성의 위성에 자리 잡은 이들은 그곳에서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티타노스라는 이름을 따서 타이탄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나 타이탄에도 머지않아 피바람이 불게 되고 수이산만이 타이탄에 남게 됩니다. 한편 지구의 티타노스에서 크로노스는 셀레스티얼이 이터널스에게 준 우주적 에너지를 분리시키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성공도 잠시, 곧 분리된 에너지들을 보관하는 장치가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겼고 티타노스 전체를 파괴하는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터널들은 다시 부활하고 그들은 이제 크로노스의 실험으로 유니마인드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크로노스는 이 실험으로 우주적 존재로 격상되어 이터널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크로노스의 두 아들 주라스와 알라스가 이제 프라임 이터널 자리를 두고 경합했습니다. 주라스는 크로노스의 실험 이후 이터널들이 더 강해져서는 안 되며 이터널들의 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알라스는 새로운 이터널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새로운 내전을 만들고 싶지 않던 알라스는 스스로 지구를 떠났고 우주를 누비던 중에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도착하게 됩니다. 타이탄에선 홀로 생존한 수이산이 있었고 알라스는 수이산과 사랑에 빠진 뒤에 타이탄 콜로니를 부흥시키고 타노스와 에로스를 낳게 됩니다. 타이탄에서 수이산 홀로 살아남은 이유는 드래곤 오브 더 문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타이탄 이터널들을 현혹시켜서 내전을 일으킨 것이라고 작중에서 묘사된 바가 있습니다만 드래곤 오브 더 문도 또한 거짓말쟁이라는 점도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프라임 이터널이 된 주라스는 태평양의 오세아나, 그리스의 올림피아, 그리고 시베리아의 폴라리아라는 새로운 이터널 도시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폴라리아는 시베리아에 위치한 이터널 도시로 이터널 중에선 극지방 폴라리아에 거주하는 이터널들을 폴라 이터널이라고 부릅니다. 폴라 이터널들은 올림피아 이터널, 오세아나 이터널보다 더 거칠고 단호하며 단도직입적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올림피아는 그리스의 어느 산에 위치하며 남극에 위치한 이터널 시설 익스클루전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익스클루전은 이터널들이 부활하는 곳이며 심각한 죄를 지은 이터널들을 가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10만 년 전 이터널 테나와 데비안트 크로가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구 전역에서는 데비안츠가 우세했고 레무리아 대륙에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내전이 종식된 이터널즈는 데비안츠를 막고자 했고 따라서 셀레스티얼의 세컨드 호스트가 지구를 방문한 것은 데비안츠를 막고자 하는 이터널즈가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셀레스티얼은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이 대홍수로 데비안츠는 서브테라리아라는 땅 밑 세상으로 숨거나 아틀란티스와 같이 수장된 레무리아로 도망쳤습니다. 이터널 우트나 피시팀은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생존자들을 태웠고 이터널 이카리스가 이 방주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서 지구의 문명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셀레스티얼들 중에서 펄크럼과 대화하는 임무를 맡은 티아무트는 펄크럼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세컨드 호스트에게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다가 세컨드 호스트에 의해서 지구에 봉인되어서 그 모든 기록은 삭제되며 오직 드리밍 셀레스티얼로만 불려지게 됩니다.
데비안츠는 이 사건으로 티아무트, 드리밍 셀레스티얼을 마치 자신들을 창조한 셀레스티얼처럼 숭배하게 됩니다. 티아무트의 본질, 그 힘은 바람의 피라미드라는 북극의 어느 사원에 봉인되며 그곳은 이터널 발킨이 지었습니다. 대홍수 후 인류가 차츰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이터널들은 인류에게 문자, 금속을 다루는 법,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